서울의 추운 겨울밤, 연우는 집 문 앞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차고로 가. 아버지의 고함이 메아리쳤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연우는 쌍둥이 여동생 연서의 눈물을 뒤로 한 채 차고로 쫓겨났지만 불과 몇 달 후 그녀의 피가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연우와 연서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회사원으로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을 중시하는 주부였다. 쌍둥이 자매는 어릴 적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지만 연우의 성 정체성은 점점 가족의 균열을 만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연우는 같은 반 여학생 지은을 좋아하게 됐다. 처음엔 우정이라고 착각했지만 그 감정은 점점 깊어져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 연우는 밤마다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연우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 지은과 사귀기 시작한 그녀는 행복했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냥 남자 만나라고 조언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연우는 연서에게만 털어놓았다. 언니, 나 지은이 좋아해. 진짜로? 연서는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가족에게 들키고 말았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우리 집안에 그런 더러운 게 왜 있어? 당장 끊어.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애원했다. 연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가족의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나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결국 아버지는 연우를 집에서 쫓아냈다. 차고로 가라고, 그곳에서 반성하라고. 연우는 짐을 챙겨 차고로 들어갔다. 추운 콘크리트 바닥,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은 연우를 지지했다. 우리 같이 살면 돼. 내가 도와줄게. 둘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연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고 지은은 대학을 다니며 그녀를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연우의 마음속엔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공존했다. 연서가 걱정돼. 그 애 혼자 어떻게 버틸까? 연우는 가끔 연서에게 몰래 연락했다. 연서는 집 분위기 안 좋아. 너 없으니까 더 그래 라고 답했다. 한편 집안 분위기는 점점 악화됐다. 아버지는 연우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졌다. 연서는 중간에서 고통받았다. 언니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연서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피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다. 레즈비언 가족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그녀는 혼자 고민했다. 연우의 삶은 안정되려 했지만 새로운 충돌이 다가왔다. 지은의 가족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됐다. 지은의 어머니는 그런 관계는 안 돼, 헤어져,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가족과 연우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엄마, 나 연우 사랑해. 이해해줘.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들은 지은을 설득하려 했고 결국 지은은 연우에게 조금 떨어져 있자라고 말했다. 연우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마저 날 버리는 거야? 그 충격 속에서 연우는 연서에게 도움을 청했다. 동생아, 나 이제 어떡해? 연서는 몰래 만나주었다. 서울의 카페에서 둘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마음 풀릴 거야.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나로 살고 싶어. 포기 못해. 이 대화는 자매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
연서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연우의 소식을 전했다. 언니 힘들어해요. 아버지는 그런 애는 신경 쓰지 마라고 냉정히 말했다. 시간이 흘러 연우는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 안정을 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지은과의 이별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혼자서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밤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연서의 미소. 우리는 쌍둥이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연우의 독립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미묘한 차별이 시작됐다. 연우 씨, 남자친구 없어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가 그녀를 압박했다. 왜 다들 정상이라고 강요할까? 연우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들이 그녀를 지탱했다. 한편 집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혈액형이 희귀해서 수혈이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혈액형은 ABRH로 매우 드물었다. 어머니와 연서는 검사받았지만 맞지 않았다. 쌍둥이니까 연우가 맞을 거예요. 연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은 고민 끝에 연우에게 연락했다. 아버지가 위독해. 피가 필요해. 연우는 충격받았다. 지금 나를 부르는 거야? 쫓아낸 주제에 연우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연서를 마주쳤고 둘은 포옹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 살리려면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 결과 그녀의 피가 완벽히 맞았다. 수혈을 준비하는 동안 연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피가 가족을 구한다니? 아이러니한의 아버지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회복 중에 연우를 보지 않았다. 그 애가 왜 왔어? 어머니는 목숨 구한 건데 감사해야지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가족의 균열을 더 드러냈다. 연우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연우를 더 아프게 했다.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집으로 돌아온 연서는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우리 이제 솔직해지자.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막았다. 연우는 지은과 재회했다. 미안해. 가족 압력 때문에. 지은이 사과했다. 둘은 다시 관계를 시작하려 했지만 연우의 트라우마가 방해했다. 너 믿을 수 있을까? 연우의 불신은 깊었다. 지은은 노력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할게.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지은의 동료가 여자 둘이 사귀는 거 이상해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말했다. 연우는 다시 배신감을 느꼈다. 왜 다들 날 버려? 연서는 연우를 위로했다. 언니, 나 있잖아. 이 자매는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이 왜 이렇게 보수적일까? 사회가 변해야 해. 연우의 말에 연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연서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다. 연우가 불쌍해.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의 갈등은 연서에게 전이됐다. 내가 중재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퇴원했다. 하지만 건강은 완벽하지 않았다. 의사는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쌍둥이 혈액이 최적이라고 말했다. 가족은 다시 연우에게 의지해야 했다. 이번엔 어떻게 부를까? 어머니가 고민했다. 연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또 피 때문이야 라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가족으로서 도와줄게. 하지만 대가는 받아야 해.
연우는 인정받기를 요구했다. 병원에서 만난 가족은 긴장됐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연우는 느꼈다. 이건 거래일 뿐이야. 수혈 후 연우는 집으로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다. 착오로 쫓긴 사람이 왜 돌아가? 그녀의 결정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연서는 넌니 이해해줘라고 애원했다. 연우의 삶은 다시 흔들렸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상사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이미지 문제야. 연우는 항의했다. 그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회사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연우는 사직을 고려했다. 이 사회에서 나처럼 사는 게 죄인가? 연우의 사직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뭐 먹고 살아? 지은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연우는 거절했다. 혼자 해볼게.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환했다. 작업실을 빌려 일하며 LGBT 권익 단체에 참여했다. 변화를 만들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녀를 자극했다. 가족이 버렸지만 나는 포기 안 해.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됐다. 골수 이식이 필요해. 의사의 말에 가족은 패닉에 빠졌다. 연우밖에 없어. 연서는 연우에게 전했다. 언니, 제발. 연우는 고민했다. 이번엔 대가를 확실히 받아야 해. 그녀는 가족에게 조건을 걸었다. 내 성 정체성을 인정해. 사과해.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민했다. 그의 피가 필요하니. 가족 모임에서 대면이 이뤄졌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하지만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연우는 그럼 안 돼 라고 맞섰다. 긴장된 분위기 속 어머니가 울며 제발 구해줘라고 애원했다. 연서는 중재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이제 화해하자. 연우는 눈물을 흘렸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결국 그녀는 동의했다. 마지막이야.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아버지는 회복됐지만 가족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연우는 집에 머물며 간호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대화가 늘었다. 왜 그렇게 됐니? 아버지의 질문에 연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사회가 안 받아줄 텐데 라고 말했다. 연우는 사회가 변해야죠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다가왔다. 이웃들이 가족의 소문을 알게 됐다. 그 집딸이 레즈비언이래.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쇼핑 중에 멸시를 받았고 연서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동생이 왜 피해를 봐? 연우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지은과의 관계도 복잡해졌다. 지은은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지만 연우의 가족 문제가 방해했다. 가족 먼저 해결해. 지은의 말에 연우는 너는? 라고 물었다. 지은은 기다리게. 하지만 기다림은 지쳤다. 지은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연우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배신이야. 연서는 연우를 위로했다. 언니, 새 출발해. 자매는 함께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둘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연우의 말에 연서는 맞아. 가족이든 아니든 이 여행은 자매의 유대를 강화했다. 돌아온 서울에서 아버지는 변화를 시도했다. 연우야, 집에 와라. 하지만 연우는 인정받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LGBT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해하려 해. 어머니도 지지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연우는 단체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레즈비언도 사람이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나왔다. 가족이 쫓아냈지만 피로 구했다. 이 기사는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비난자가 엇갈렸다.
연우는 압박을 느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인터뷰 후 연우의 삶은 급변했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혐오 댓글도 쏟아졌다. 비정상지라는 말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회사에서 복직 제안이 왔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내 원칙 지킬객 대신 LGBT 상담소를 열었다. 아픔 공유하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가족은 서서히 화해했다. 아버지는 내 선택 존중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인지 의심됐다. 어머니는 함께 살자라고 제안했다. 연우는 생각해볼게 연서는 기뻐했다. 우리 다시 가족이야. 하지만 과거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정말 변했을까? 지은은 연우에게 돌아왔다. 미안해. 이제 영원히 함께 하지만 연우는 신뢰가 깨졌어 라고 말했다. 둘은 대화를 통해 화해하려 했지만 갈등이 반복됐다. 사회 압력이 너무 커 지은의 말에 연우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결국 떠났다. 미안, 연우는 홀로 남았다. 사랑이란 게 뭐야? 연서는 연우의 상담소에서 도왔다. 언니, 나도 돕고 싶어. 자매는 함께 활동하며 사회 변화를 꿈꿨다. 정형 깨잡 하지만 가족 내에서 새로운 충돌이 생겼다. 아버지의 친구가 내 딸 때문에 명예 실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방어했다. 내 딸이야. 이 사건은 아버지의 변화를 증명했다. 연우는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왜 처음엔 쫓아냈어요? 아버지는 두려웠어. 사회가 연우는 이제 이해해요. 화해의 순간이었다. 가족은 함께 식사했다. 오랜만이네 웃음이 피어났다. 하지만 연우의 마음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이게 진짜일까? 사회 활동 중 연우는 반대 시위를 마주쳤다. 레즈비언 반대, 피케디 그녀를 향했다. 연우는 맞섰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 충돌이 벌어졌고 그녀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가족이 달려왔다. 언니, 연서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지킬게. 회복 중 연우는 반성했다. 희생이 너무 컸어. 하지만 변화의 씨앗을 봤다. 미디어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보도됐다. 용기 있는 여성 지지자가 늘었다. 연우는 강해졌다. 포기 안 해. 가족은 이제 그녀를 인정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에 연우는 울었다. 연서는 구리 쌍둥이잖아. 영원히. 하지만 연우의 선택은 여전히 논란됐다. 이게 옳은 길인가? 연우의 상담소는 번창했다. 많은 레즈비언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그녀는 강연을 다녔다. 사회가 변해야 해. 가족부터. 하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했다. 과거 트라우마가 꿈에서 나타났다. 착오의 추위가 잊히지 않아. 가족은 안정됐다. 아버지는 퇴직 후 LGBT 단체에 기부했다. 늦었지만 어머니는 요리를 해주며 내가 행복해라고 말했다. 연서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언니 덕분에 옛 자매는 함께 프로젝트를 했다. 평등 캠페인.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연우는 새로운 연인 수민을 만났다. 너와 함께라면. 수민은 지지적이었다. 가족 만나자 연우는 망설였다. 아직 준비 안 돼. 가족 모임에서 수민을 소개했다. 긴장된 분위기. 아버지는 환영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다. 정말 받아들일까? 사회적으로도 압력이 컸다. 법안 개정이 논의됐지만 반대가 거세졌다. 연우는 시위에 참가했다. 평등을 위해 폭력적인 충돌 중 그녀는 다시 다쳤다.
왜 이렇게까지 병원에서 수민이 지켰다. 포기 마. 회복 후 연우는 가족과 깊은 토론을 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나? 아버지는 내 덕분에 깨달았어. 어머니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 연서는 언니. 고마워. 연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행복할 수 있어? 수민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결혼하자. 하지만 한국법은 허락하지 않았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둘은 약속했다. 연우의 삶은 안정됐지만 여전한 투쟁이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야기의 끝에서 연우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희생의 대가가 컸지만 같이 있었어. 가족은 함께 웃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